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1회차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우선 축생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일단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당 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 위주로 좀 독식을 하기 위한 그런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축생픽을 했는데 좀 배당 위주로 접근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좀 정배 위주가 좀 높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이변으로 가져가실 부분을 따로 폴더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단통으로 간 경기에서 다른 이제 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까지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최종 픽과 이제 초안 픽의 경기력 위주로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축생 픽에서는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시미즈 대 사포로 경기. 일단 사포로가 원정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력으로 접근을 했었을 땐 사포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승무 쪽, 국내 배당에서는 승무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으로 시미즈 사이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경기력은 일단 사포로이긴 한데 배당 쪽 측면에서는 시미즈 사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미즈의 승리는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안전하게 간다면 이 경기에서 투픽으로 무패로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보통은 축생픽 갔었을 때 두 경기를 지우고 한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서는 K리그가 조금 난해하다 보니까 K리그에서 한 경기를 지우고 그리고 한 경기를 투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외의 리그 뭐 EPL이나 뭐 세리에나 뭐 이런 리그가 있었을 때에는 그 리그에 이제 한 경기를 지우는 식으로 갔었는데 이번 회차는 K리그는 거의 지금 정배 쪽으로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서 거의 정배 쪽으로 갔고 다 단통으로 갔습니다. K리그는 다 단통으로 갔고 J리그에서 두 경기를 지우고 한 경기를 투픽으로 가면서 J리그에 이제 픽을 다 몰빵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K리그가 좀 난이해서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변으로 보이는 경기가 대구와 전북 경기밖에 없는데 사실 대구와 전북 경기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북의 배당이 해외 배당 쪽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더 낮습니다.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지금 전북 쪽도 이변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전북도 일단 정배를 가져가면서 일단 저는 이번 회차는 조금 K리그가 정배로 뜨고 J리그가 조금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J리그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나고야 사이드로 봤었던 경기였고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고야 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적인 측면도 봤었을 때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일단 나고야가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로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 3승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홈팀들이 지지 않는 모습 보통 이기는 경우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이 배당이 조금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나고야 승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컵 경기까지 봤었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나고야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사간도스는 연무를 일단 끊어낸 상황이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 경기는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승무 쪽으로 이제 가시마 사이드로 나오는 경기인데 좀 이상한 경기죠. 배당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60%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가시마의 이런 측면 공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 크로스 공격의 불안한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사간도스가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또 측면 공격을 잘 활용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간도스 사이드로 보는데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가시마 사이드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단통승 가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일단 뭐 제가 최종픽에서도 가시아 쪽을 봤었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배당입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봤었을 땐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고, 배당적인 측면도 승패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승과 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마리의 이런 모습보다는 경기력적으로는 가시아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연승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투픽을 쓰기는 조금 아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통으로 간다면 요코마리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요코 FC 경기고요. 일단 뭐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 무승부의 확률이 있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국내 배당보다는 해외 배당이 조금 더 J리그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사카가 뭐 최종 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중 컵 경기에서 비겼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봤는데 경기 자체가 오사카가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좀 밀어붙였던 경기였었는데 패스미스 한 방으로 오이타에게 실점을 했죠. 실점을 하면서 이제 동점으로 무승부가 됐었던 경기였었는데, 저는 뭐 요코 FC 정도의 수비력이라면 간바 오사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으로 나눠집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베시셀고베를 이변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비슷한 배당을 받고 있는 산페이로를 이변으로 가져갈지 11번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변이 자주 나오는 7번 번호대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는 비셀고베가 우세한 건 맞습니다. 우세한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비셀고베가 이런 센다이의 이런 미드진에 있어서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한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비셀고베의 이런 이니에스타를 활용한 침투 패스,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것이 슈팅으로 연결되는 과정 자체는 좋은데 마무리가 항상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어서, 또 이 마무리가 터지면 비셀고베가 쉽게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마무리가 터지지 않는다면 결정력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골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비셀고베 사이드로 추천을 드리는데, 투픽으로 가신다면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울산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최종 픽에서 이변을 가져갔었습니다. 승무 쪽으로 이변을 가져가 봤었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일단 뭐 경기력적인 측면도 약간 포항의 팔라시오스 선수가 퇴장으로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이변이 보이지 않는 경기에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변을 가져가 봤지만, 저는 축생픽에서는 그냥 스타일 자체를, 이번 회차에서 스타일을 K리그는 정배, J리그는 조금 이변을 가져갈 것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정배를 보고 포항의 승 쪽으로 보고요. 포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이런 직원 부정수령, 시간의 근무 수당,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말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팀적으로도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봤는데 광주FC K리그2에서 우승을 했죠. 그 우승의 이 수당으로 이 광주FC에게 이제 수당이 떨어졌는데, 선수들이 500만원씩, A급 선수들이 500만원씩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직원인 사무국장이 6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뭐 선수들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경기 대구 대 전북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전북 사이드, 무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의 해배당 쪽이 계속 빠지고 있고, 과연 대구가, 물론 정태욱 선수가 구스타보를 잘 막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 구스타보 선수가 일단 탄력 자체가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탄력이기 때문에 정태욱 선수가 제공권은 물론 좋은 선수지만 구스타보를 막아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바로 그리고 또 신창무 쪽이 왼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 좀 불안한 부분, 그리고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 그리고 이런 그 김선민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가 없죠. 뭐 아마도 이진현 또는 츠바사 또는 류제문 선수의 구성으로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선민 선수가 대구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김선민 선수가 없었을 때 이승기와 김보경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조금 의문감이 좀 들어서 의구심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대구의 단통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일단 구매율 쪽이 좀 산프이로 쪽으로 많이 몰렸고, 시나니 원정에서 워낙에 좀 약하고 산프이로도 물론 홈에서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셀구베를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둘 중 한 경기는 정배가 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산프이로를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선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도쿄에 단통 승으로 갔었죠. 오사카의 단통 패 쪽으로 최종 픽에 갔었는데 계속 고민을 했고, 또 컵대회도 봤습니다. 컵대회도 봤는데 오사카가 괜찮더라고요. 오사카가 뭐 순위적으로도 도쿄보다 높고, 일단 홈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도쿄 FC가 원정에서 좋은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이변으로 봤었고, 오사카의 이런 세컨볼에 있어서 볼 처리에 불안에 있어서 저는 도쿄 쪽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배당도 일단 승 쪽이 조금 더 높은 배당의 확률이 있고, 또 일단 뭐 두 팀의 이런 밸런스적으로 스쿼드적으로 봤었을 땐 오사카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또 FC 도쿄 자체가 도쿄 FC가 지금 최근에 좀 템포 자체도 그렇고 공격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오사카 쪽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던 경기력은 도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경기고요. 상주 대 부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상주 쪽 해외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정엽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마도 이번 주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정엽 선수가 저는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산에서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빈시코가 해줘야 될 텐데, 사실 이런 호흡적인 부분, 권혁규나 이동준이나 뭐 김승준 선수와의 호흡적인 부분은 이정엽 선수가 조금 더 연계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력에 있어서는 조금 무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최종 픽에서도 경기력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산의 중앙 공간 호물로 이런 이규성 그리고 권혁규 선수의 이런 중원 라인이 있는데, 이 박종우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력적으로는 부산이 좋아졌지만 이런 수비적인 부분, 특히나 중앙 공간을 많이 내주는데 상주에는 김보섭이나 강상우나 오세훈이나 뭐 문선민 등 중거리 좋은 선수들이 많죠. 박용우, 한석종도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상주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의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 폴더 자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모두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라면 저는 조금 과감하게 이 조성환 감독이 선임이 됐고, 또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적 측면이나 또 이 경기 또 홈에서 이 두 경기를 연달아서 하는데 좀 하위권 팀을 또 잡지 못한다면 인천의 이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신 차리고 하지 않을까, 또는 마지 선수가 나온다면 이런 수비적인 불안에서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반석 선수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 감각을 지난 경기 통해서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반석과 이재성의 수비라면 이 성남의 조금 결정력이 부족한 공격 상대로 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길라르 선수가 또 한 방을 터져주지 않을까, 또 인스타보 선수나 무구사 선수가 또 득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과감하게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미즈의 무승부 쪽으로 배당 때문에 이렇게 가봤고요.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의 승 동일하게 갔고, 세 번째는 가시마의 승무로, 가시마가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와사키 승, 다섯 번째는 요코마리의 승패 쪽으로, 이 경기는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두 팀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봤었을 땐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아서 승패로 가봤고요. 여섯 번째 경기는 간바승, 일곱 번째는 비셀고베의 단통 패배, 이 좀 이변을 봐보고 가봤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단통승, 아홉 번째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포항의 무승부, 열 번째는 대구의 단통패, 11번째는 산포이로의 무승부, 좀 이변을 봐봤고요. 12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대로 도쿄의 승, 13번째는 상주가 조금 무승부가 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무승부로 갔고요. 14번째는 동일하게 인천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이 배팅 내역까지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아마도 토요일 오후쯤에, 내일 오후죠. 오후쯤에, 오늘이죠. 오늘 오후쯤에 프로토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